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워진 오토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파일을 커뮤니티에서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토 레이아웃 검색하면 여기에 첫 번째에 피그마 오토 레이아웃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이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트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제가 링크도 걸어 두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그마에서 오토 레이아웃은 동적이고 플렉시블한 유연한 프레임과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가지고 버튼이나 카드나 다른 어떤 요소들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리사이징이 돼서 텍스트가 변할 때마다 또는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자동적으로 리사이징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컴포넌트를 만들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그 컨텐츠가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을 만드는데 4개의 아이템이 있으면 그 아이템을 우선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게요. 4개의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에 두 번째는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듭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제거할 때는 Shift Alt A Shift 옵션 A로 또는 디자인 패널에 있는 빼기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을 제거합니다. 버튼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의 프레임을 먼저 선택하고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클릭해서 글자를 바꿔 볼게요. 이렇게 글자의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마다 버튼의 사이즈도 리사이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캔버스에서 조정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아이템들 사이의 간격과 패딩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3개의 아이템이 있고요. 그 아이템 사이의 간격을 핑크 색깔의 작은 라인이 있거든요. 그 라인을 조정해서 드래그해서 간격을 조정하거나 옵션이나 Alt 클릭하면 에디팅 할 수 있는 팝업이 나오거든요. 팝업에다가 숫자를 쓰셔도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패딩 값을 동시에 편집할 때는 Alt, Shift 또는 옵션 Shift로 이렇게 팝업이 뜰 때 숫자를 입력해서 동시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 레이아웃 칠드런을 살펴보겠습니다. 캔버스에서 직접 간격과 패딩을 조정하거나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옮기거나 복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버튼이 있는데 이 3개의 버튼을 위치로 옮길 때는 화살표 방향키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uplicate, Command D 또는 Ctrl D로 복사해서 요소들을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세팅스 앤드 컨트롤스 살펴볼게요. 전에는 리사이징 부분이 따로 있었거든요. 밑으로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가로 세로 있는 이 밑으로 UI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맨 위에 거는 가로 방향의 디렉션인 오토 레이아웃이고 세로 방향, 버티컬 디렉션으로 된 오토 레이아웃을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사이징 부분은 가로와 세로 밑으로 갔어요. 이 디자인 패널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예제로 해보겠습니다. 버튼들이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모두 선택해서 Shift A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이의 간격은 중간에 핑크 색깔 라인이나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간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옵션이나 Alt 누르면 팝업이 뜨거든요. Spacing between items. 이 간격을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하 좌우의 간격 모두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24, 40 한꺼번에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리사이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징은 오토 레이어 프레임 안에서 컨텐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리사이징 부분이 UI가 사이즈 속성 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속성으로는 허그 컨텐츠, 픽스드, 필 컨테이너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허그 컨텐츠는 프레임에 중첩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를 변경을 합니다. 픽스드는 고정된 가로, 세로의 고정된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 컨테이너는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에 중첩된 요소에 사용할 수 있는 크기 조정 설정이고요. 오토 레이아웃 사이즈에 반응해서 리사이징 되게 조정을 합니다. 우선 허그 컨텐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겉으로 감싸고 있는 붕어 프레임의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능입니다. 예시에서 보면은 우선 겉을 감싸고 있는 붕어 프레임을 보면 가로에도 허그로 해놨고요. 세로에도 허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 모두 안에 있는 오브젝트,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이 겉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템 하나를 선택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면 이 겉을 감싸고 있는 붕어 프레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그 컨텐츠는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겉을 감싸고 있는 붕어 프레임의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픽스드 사이즈를 살펴볼게요. 픽스드 사이즈는 고정된 가로, 세로 값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우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 아이템을 보면 가로도 픽스드, 세로도 픽스드로 설정을 해놨어요. 붕어 프레임을 늘리고 줄여볼게요. 붕어 프레임을 늘리거나 줄여도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고정된 값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필 컨테이너를 살펴볼게요.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에 중첩된 아이템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설정인데요.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고 줄여서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시에서 살펴보면 안에 있는 노랑 색깔로 되어 있는 아이템이 필 컨테이너, 가로도 세로도 필로 되어 있거든요. 필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은 사라진 공간을 나머지 아이템이 가득 채워서 붕어 프레임에 꽉 차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리사이징 할 때 컨스트레인트 조정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에서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할 때 어느 쪽으로 확장되는지 컨스트레인트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예시에서 카드를 살펴보면 이 컨스트레인트 부분을 살펴볼게요. 컨스트레인트가 가로는 센터로 되어 있고요. 세로는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붕어 프레임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버튼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한 다음에 이 텍스트를 늘리면 버튼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위쪽으로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컨스트레인트의 센터로 가로도 센터, 세로도 센터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텍스트를 조정하면 위아래가 늘어나고 중앙 부분, 센터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컨텐츠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카드를 반응을 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플레이스홀더를 리사이징 부분 살펴보면 가로는 필 컨테이너로 가로가 늘어날 때 부모에 맞춰서 꽉 차게 되어 있고요. 세로 부분은 고정을 해놨네요. 픽스드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늘어나면 이렇게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세로는 고정돼서 얘가 늘어나지 않게 해놨어요. 이 카드가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들이 늘어날 때 바텀으로 고정시켜서 위쪽으로 늘어나게 해보겠습니다. 붕어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탑으로 되어 있는 세로 부분을 틈으로 하단 고정으로 컨스트레인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해서
텍스트를 늘려볼게요. 그럼 늘리면 하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드 UI가 있는데 이 카드 UI의 콘텐츠가 늘어날 때 나머지 부분은 텍스트 트렁케이션 잘라내기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해서 트렁크드 텍스트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텍스트가 보여지는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 프레임을 카드를 프레임을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텍스트 트렁케이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렉션, 스페이싱, 그리고 패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렉션, 방향을 살펴볼게요. 이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아이템들의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EAC에서 보면 horizontal direction으로 가로 방향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네, 옆에 있는 vertical direction으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acing between items, 이 아이템의 사이의 간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아이템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핑크 색깔로 아주 작은 라인이 있거나 B급 무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오토 레이아웃 설정할 수 있는 패널이 뜨거든요. 이 패널에서 정확한 숫자를 입력을 해서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핑크 색깔 이 라인을 드래그해서 마음대로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패널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설정하는 부분에서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패딩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딩은 부모 프레임에 패딩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핑크 색깔 라인을 드래그해서 패딩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Shift 클릭하면 패딩 설정할 수 있는 패널이 뜨거든요. 오토 레이아웃 패널이 뜰 때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서 패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 좌우의 패딩을 동시에 수정하고 싶으면 Shift하고 옵션, Shift Alt 눌러서 클릭하면 상하 좌우의 패딩을 한꺼번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거티브 스페이싱을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4개의 카드가 있고 전체를 카드를 감싸는 부모 프레임이 있습니다. 부모 프레임의 디자인 패널에 있는 오토 레이아웃 스페이싱 부분에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설정해서 네거티브 스페이싱을 설정을 했습니다. 얼라이먼트 앤 어드밴스드 레이아웃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얼라이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 안에서 children 오브젝트, 하위의 오브젝트를 정렬하는 방법을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하위에 있는 개체들을 어느 부분으로 설정할지를 얼라이먼트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오토 레이아웃의 크기 조정하거나 또는 방향을 설정은 얼라이먼트 세팅에서 자식 요소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을 선택하고 그리드에서 이제 정렬을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정렬할 건지 오른쪽 왼쪽으로 정렬할 건지 포지션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단축키가 WASD로 얼라이먼트를 탑, 레프트, 바텀 단축키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베이스라인 얼라이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텍스트의 베이스라인을 설정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텍스트 베이스라인을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 얼라이먼트를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각각의 텍스트나 또는 프레임 사이즈에 베이스라인을 맞춰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옆에 오토 레이아웃에서 단축키 B로 얼라이먼트를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의 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드밴스드 레이아웃 세팅 이 부분을 클릭해서 텍스트 베이스라인 얼라이먼트 체크하시면 텍스트의 베이스라인을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이싱 모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에 있을 때 프레임의 스페이싱 비트윈 설정은 CSS 플렉스박스의 justify content라는 프로퍼티 개념이고요. 전체 부모 프레임에서 안에 있는 children 엘리먼트 간격을 조정할 때 이 옵션으로는 팩트와 스페이스 비트윈 두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팩트는 부모 프레임 안에 있는 자식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서 있는 것처럼 고정된 간격으로 부모 프레임이 늘어나도 이 안에 있는 자식 요소의 엘리먼트들은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비트윈은 부모 프레임에 따라서 자식 요소들의 간격이 늘어나고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것을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하거든요. 부모 프레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안에 있는 children 엘리먼트를 간격을 조정할 때 스페이싱 모드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도 오토로 바뀌면 스페이스 비트윈이란 뜻이거든요. 네, 보면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바뀌었거든요. 오토 레이아웃에 엘리먼트 그리드를 클릭한 다음에 X를 누르면 한 번은 팩트로 됐다가 한 번은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캔버스 스태킹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아이템들이 오버래핑 될 때 겹쳐지는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First on tab으로 하면 첫 번째 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Last on tab으로 하면 밑에 있는 아이템이 위로 올라가게 스택의 방향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앱솔루트 포지셔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앱솔루트 포지션은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 안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설정할 때 플로우를 무시하고서 부모 프레임에서 특정한 위치로 옮길 때 앱솔루트 포지션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 패널에서 이 앱솔루트 포지션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X축이나 Y축을 숫자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솔루트 포지션이 된 아이템인지 식별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그 앱솔루트 포지셔닝 된 아이콘의 레이어 패널에서 볼 때 4개의 코너 마크로 표시를 했거든요. 오토 레이아웃 안에서 그 앱솔루트 포지션은 항상 이 레이어 위치가 밑으로 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컨스트레인트에서 이 앱솔루트 포지션은 레이어 프레임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겹쳐서 특정한 위치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컨스트레인트는 부모 프레임이 크기가 조정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때 같이 리사이징 되거나 위치가 같이 이동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스펙트 패널하고 포지셔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펙트 패널에서 앱솔루트 포지션 확인을 해보면 이 포지션은 앱솔루트라고 지금 써 있고요. 라이트와 탑으로 위치를 포지셔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할 때 CSS에서 포지셔닝을 앱솔루트로 잡은 다음에 위치를 잡을 때 라이트하고 탑의 위치를 잡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앱솔루트 포지셔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메일 아이콘이 있고요. 그 위에 노티피케이션이 있는데 이 빨간 색깔 아이콘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밑에는 메일 아이콘이 있고 위에는 이 숫자 아이콘이 있거든요. 둘 다 오토 레이아웃 안에 지금 있는 상태고요. 숫자 있는 노티피케이션을 앱솔루트 포지션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을 위치를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가져가면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쪽에 빨간 노티피케이션을 나머지 아이콘들의 위치랑 똑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빨간 색깔 아이콘을 선택하고 앱솔루트 포지션 아이콘 클릭해서 포지션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위치를 옮길 때 48과 마이너스 12로 해볼게요. 나머지 아이콘들의 포지션과 똑같은 위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인스펙트 패널에서 살펴보면 이 001이라는 이 아이콘의 레이어 이름이거든요. 001이라는 아이고 밑에 보면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48과 탑에서 마이너스 12 픽셀이라고 포지션을 설정한 거를 인스펙트 패널에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워진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